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체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는 음수거를 좀 해주시고요. 예,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강의를 끝나면 제가 질문을 받을 거니까 그때 가서 음수거 제거 하시고 질문하실 분들 질문 좀 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압봉사용법 공부를 같이 공부해보는 고강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일단 지압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다 받으셨잖아요. 예, 이 지압봉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 몸에 압력을 가해주는 건데, 자, 일단 요 둥그스름하게 뾰족한 곳은 좀 넓은 곳을 이렇게 눌러주는 곳입니다. 예, 이것이 자기 본인 몸이기 때문에 압력은 너무 아프지 않게 진짜 참을 수 있을 정도 압력을 줄 수 있는 누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요 손잡이 오돌토돌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갖고 놀아도 되고요. 이렇게 갖고 놀아도 되고, 그냥 쥐고 있으면 꼭 쥐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손바닥을 지압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머리를 갖다 놓고 꼭꼭 눌러줘도 좋아요. 예, 머리를 갖다 놓고 여기저기 꼭꼭 눌러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지압 효과가. 그 다음 요 납작한 곳은 피부를 이렇게 쓸어주는, 예, 이게 꽈샤 쪽인데 이렇게 쓸어주는 쪽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요 뾰족하게 날카로운 곳은 요 손톱 끝이라든가 아주 작은 곳에 꼭꼭 눌러주는, 예, 요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 지압봉입니다. 이 지압봉을 저는 이제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담당 선생님 두 분이 이 지압봉을 선택을 잘 하셨더라고요. 자, 우리 이 지압봉 선택 잘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박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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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지압봉은 우리 인체에 이 지압봉으로 눌렀을 때 지압을 해줄 때에 무엇이 제일 좋은가? 인체를 조금 알아야 이 지압봉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거라고 보고, 제가 인체의 신비를 한번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 인체는 모든 기능이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식사만 잘하면 돼요. 예, 식사만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음식을 골고루 드신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그래서 골고루 먹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엔진 오일이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한데, 엔진 오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브레이크 오일도 있어야 되고 파워 오일도 있어야 되고 기어 오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오일이 필요한데, 우리 사람에게는 그냥 식사만 잘하면 그 오일이 다 그냥 잘 만들어져요. 예, 피가 생성되면서 그 피가 머리카락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손톱도 만들어내고 피부도 만들어내고 오장육부도 만들어내고, 예, 다 만듭니다. 아기가 잉태될 때 피가,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모두 흰색이건 빨간색이건 푸른색이건 모두 피입니다. 예, 우리 피부 살짝 벗겨지면 거기에 물이 나오죠. 그 물도 피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피가 모든 연골도 만들고 이빨도 만들고, 네, 모든 걸 다 만들기 때문에 우리 피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피를 혈액이라고 하고 혈이라고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피를 돌게 만들어주는 혈관이 우리 몸의 전체에 아주 얼기설기 동맥, 정맥, 실핏줄 해가지고 굵은 핏줄 해가지고 핏줄이 쫙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약 11만 킬로에서 1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1만 킬로에서 12만 킬로 정도 되는 그 길이가 얼마만큼 긴 것이냐 하면요. 지구 이 둘레가 약 4만 킬로라 그래요. 약 4만 킬로. 그러면 지구를 우리 사람 한 사람에게 핏줄이 있는 걸로 몇 바퀴? 3바퀴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3바퀴. 그렇게 길게 우리 몸속에 긴 핏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 핏줄 속에 혈이 도는데 피가 도는데 그 피를 돌리는 방법이 피만 그냥 그대로 도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운이 돌아요. 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전기줄만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기를 공급을 딱 해줬을 때 전기가 흐르면 만약에 전기줄의 한 끝에서 만약에 10km까지 전기줄에 전기를 딱 집어야 하면 10km 가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대략 뭐 한 1, 2초 정도면 뭐 1, 2초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뭐 한 10초 이내에 10km 저쪽에서 보낸 전기가 10km 저 끝에서 전기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혈도 마찬가지로 기운은 그렇게 빨리 도는데 피는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빨리 도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돌아요. 예, 기는 빨리 돌고 혈은 천천히 도는데 이 기혈의 어떤 두 가지의 그 흐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혈이 돌면 기가 돌고 혈이 멈추면 기도 멈춘다. 그리고 또 기가 돌면 혈이 돌고 기가 멈추면 혈도 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옛말이 아니죠. 우리도 어디 가서 굉장히 어이없는 말을 듣잖아요. 정말 뜬금없이 정말 그건 대도 안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유 기가 막혀 이런 소리를 듣죠. 내뱉게 되죠. 그럼 기가 막혀라는 얘기는 내 피에 도는 기가 막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피도 막혀버린다는, 피가 막힐 정도로 답답한 그런 그 얘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체에 대해서 기가 막혔다라는 얘기는 피가 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지압봉의 효력을 보면 인체의 신비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들 이해되실 거라 믿고요. 이 지압봉은 막혔던 기혈을 돌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꼭 이 지압봉이 아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제 지압을 해줘도 막혔던 기혈을 돌게 해주는데, 남에게는 내가 지압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작은 힘으로도 이 지압봉을 이용하면 혈을 돌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뭐 완전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 응급조치 정도, 내가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5장 6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5장과 6부로 나뉘어서 5장 6부가 있다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5장 6부에는 또 이 운행되는 그 관계를 풀어주는 게 오행이라고 하는데, 목화토금수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목화토금수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5장은 간장,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비장, 폐장, 신장. 6부는 담, 쓸개죠. 예, 소장, 작은 창자, 위장, 밥통, 대장, 큰 창자, 방광, 오줌통이요. 삼포신초가 있는데, 요 삼포신초는 장기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전달 매체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이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싸고 있는 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초신포는 싸고 있는
포장지에 흐르는 어떤 기운이다. 예, 그러면 포장지가 어떤 거냐? 우리 피부도 포장지잖아요. 우리 신체를 싸고 있는 포장지라고 보시면 되고, 겉에 있는 거는 무조건 심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 설명들을 보면 심장을 싸고 있는 포다리를 심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만 싸고 있는 게 아니고 오장육부 전부 싸고 있고, 우리 모든 핏줄도 싸고 있고, 우리 인체도 싸고 있고. 자, 말하자면 머리카락을 하나 보면 머리카락 맨 밖에 있는 그 머리카락 속에 있는 거 말고 맨 밖에 있는 머리카락을 그 싸고 있는 거를 삼초 심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그 삼포심초는 장기가 아니고 그냥 싸고 있는 뭐든지 싸고 있는 포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오행을 설명드렸는데, 오행에는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를 5가지로 이제 묶습니다. 간과 담은 쓸개는 목에 속해요. 그래서 이 목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간은 이제 피를 저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담은 쓸개즙을 내 가지고 소화를 많이 시키죠. 예. 소리가 끊어졌었어요? 네. 자, 목은 간하고 담, 쓸개인데, 간담의 그 기능은, 간은 피를 저장하면서 모든 근육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있는 분들은 일단 간하고 간담을 좋게 만들면 근육통을 많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 작은 창자입니다. 심장과 소장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피를 내보내고 다시 또 들어오고 해서 이제 심장은 그렇게 되고, 소장은 소화시키는 부분인데, 심장이 나쁜 사람은 소장이 나빠질 수가 있고, 소장이 나쁜 사람이 심장이 나빠질 수가 있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 비위를 얘기하는데, 비장과 위장인데, 우리 어디 가서 좀 냄새가 이상하고 뭐 하면 비위상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비위가 똑같습니다. 비위가 상하면 온 몸에 소화가 안 돼서 피곤합니다. 만성 피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에 대한 거는 이제 폐장과 대장인데, 호흡을 하는 폐, 그 다음에 대장, 큰 창자죠. 요 폐가 나빠진 사람은 대장이 나빠져요. 대장이 나빠지면 폐가 서서히 나빠집니다. 이런 기운이 같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폐가 나쁜 사람을 대장을 좋게 만들면 폐가 점점 좋아지고, 또 대장이 나쁜 건 폐를 좋게 만들어서 대장을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모두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는 신장과 방광입니다. 신장은 콩팥이라 그러죠. 예, 콩팥은 지금 2000년, 2004-5년까지 2005 그때까지만 해도 신장이 조혈 기능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배웠었는데, 2014년경에 제가 그 침등을 배우러 가니까, 그때 가니까 신장이 어른들은 조혈 기능보다는 골수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의아해했는데, 그 골수를 만드는 작업을 신장이 하고 10살 전후까지는 신장이 조혈 기능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골수를 만들어내면 그 골수가 피를 생산한답니다. 심장은 골수를 만들어내고,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고, 피는 다시 파괴되는 건 심장에서 해요. 예,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상황인데, 심장이 나빠지면 골수가 만들어지는 게 힘들고, 골수가 만들어지는 게 힘들면 피 생성이 어른들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은 방광은 잘 아시죠? 오줌통.
예. 그래서 신장 방광인 경우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소변 자주 보는 것이 건강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신장과 방광은 짠 것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예, 짠 맛을. 그래서 그 짠 맛에 대한 그것이 부족하면 다른 그 기관에 있는 것들을 짠맛을 막 가져다가 써버리기 때문에 짠맛이 적당히 우리 몸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어떤 육체적으로 그냥 나른해져 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죠. 병원에 들어가면 그 링거를 맞으면 그 링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식염수가 들어있어요. 몇 프로? 0.9%. 예, 그 식염수 링거를 딱 맞고 나면 그냥 나른했던 게 정신이 번쩍 나요. 그게 뭐냐면 소금이 들어가서 짠맛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통증에 사용하는 혈자리부터 설명드리면서 이따가 이제 그 오행에 대한 맛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증에 사용하는 혈자리 두통에는 일단 우리 머리 맨 꼭대기에 있는 백회라고 하는 혈자리를 눌러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잘 아시죠? 백회 어딘지. 자, 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귀에서 일자로 쫙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서 정확하게 중간 지점, 요 콧대 위에서 올라가서 가다가 만나는 지점, 중간 지점, 제일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백회를 꼭꼭 이 지압봉으로 이렇게 해서 눌러줘도 되지만 요 톱니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꼭꼭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이상하게 다른 데보다 여기가 아프네 라고 하는 곳을 꼭꼭 눌러주시면 두통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렇게 눌러주면 그 다음 옆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쪽으로 가서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쓸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쓸어줘도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쓸어줘도. 그럼 뒷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걸로 꼭꼭 눌러주십시오. 예, 예. 뒷머리도 아프다 그러면 꼭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두통이 아픈데 용천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용천은 발바닥에 있습니다. 아이 두통인데 어떻게 발바닥에? 발바닥과 우리 인체는 하나로 연결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발바닥의 용천하고 백회는 서로 이렇게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회는 하늘의 기운, 용천은 땅의 기운을 받아서 연결해서 그게 뭐 음양 조화를 이룬다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백회를 누르고 용천을 눌러주면 상당히 두통에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용천 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발바닥으로. 자, 발바닥에 여기 사람 인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운데입니다. 예, 그 가운데 발바닥에. 예, 그렇게 해서 요 주변을 원통으로 되어 있는 뾰족한 걸로 꼭꼭 깊게 눌러주셔요. 이 주변을 꾹꾹 눌러주시면 여기 두통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덜 아프니까 여기는 좀 힘껏 눌러주셔도 되고 정 안 되면 발바닥 지압하는 여기 공원 같은 데 가면 자갈 깔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해서 발바닥 마사지 하는 쪽에 가서 그거 걸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 두통을 좋게 하는 위치가 있어요. 엄지발가락에. 그 엄지발가락인데 어디냐면 엄지발가락 발톱 밑에 엄지발가락 바로 발톱 밑에 가운데에 눌러주시면 좋아요. 예, 이렇게. 예, 보이세요? 예,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이제 지압봉으로 둥근 걸로 누르면 여기도 좀 많이 아파요. 예, 너무 아프게 하지 말고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 누르십시오. 꾹꾹. 그 다음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만이 아니라 발톱 밑에 발가락 전부 눌러주시면 좋아요. 전부. 예, 전부.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손톱 밑에, 요 손톱 밑에 꼭꼭 눌러주시면 머리 아플 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손톱 밑에는 이제 이 작기 때문에 요 납작한 곳에 뾰족한 곳으로 꼭꼭 눌러주면 좋습니다. 손톱 밑에 전부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는 여긴 지압봉을 사용하지 않고 손 집게를 만들어서 그 제일 큰 손가락 장지 이 맨 위에 머리 그 손톱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면서 두 번째 마디까지 꼭꼭 풀어주고 그 다음 요 손 지압봉으로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서 두 번째 그 손금까지 두 번째 손금까지 여기를 쭉쭉 눌러주세요. 이러면 머리 통증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머리 통증에 제일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혈자리인데 풍지라고 해가지고 머리 뒤쪽에 있습니다. 머리 뒤쪽 머릿결 맨 뒤에 머리뼈 바로 밑에 그 다음 귀 뒤로 가서 여기 목 가운데 중심에서 약간 목 중심과 귀하고 중간 지점쯤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여기는 지압봉으로 하기보다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머리 아픈 사람들. 여기 주변 동전 한 100원짜리 동전 내지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이렇게 쭉쭉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아픈 데가 있어요. 그 아픈 데를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꾹꾹 누른 힘에서 회전을 시키면서 여기를 풀어주십시오. 여기가 그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혈자리, 혈이 제일 잘 막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풍지라고 하는 혈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곳인데, 감기 초기 증상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 만성 피로일 때 해가지고 이제 이 풍지혈을 눌러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풍지혈은 그냥 봄에 나른할 때, 나른할 때도 이 풍지혈을 꾹꾹 눌러주시면 상당히 좋고, 제가 침을 배울 때 이 풍지혈은 그냥 기본으로 놓습니다. 기본으로.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해서 놓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풍지가. 그래서 감기 초기 증상에 풍지혈하고 감기 초기 증상에는 또 하나 필요한 게 대추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목 이렇게 수그리면 목뼈 제일 높은 데 있죠? 목뼈 제일 높은 바로 그 뼈 밑에 오목 들어가는 곳이 풍지혈입니다. 제일 높은 곳 이렇게 보고 그 뼈 바로 밑에 오목 들어간 곳이 풍지혈이니까 거기를 꾹꾹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뚝 튀어나온 뼈를 이렇게 하면서 눌러서 지압을 해줘도 되지만 감기 초기 증상 때는 거기가 이제 제가 배우기는 대추혈 자체가 온도를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거기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감기 초기 증상에 바로 감기가 낫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숨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드라이기로 너무 뜨겁지 않게 거기를 해가지고 내 스스로 따뜻하게 해주면 한 5분 내지 10분 따뜻하게 해주면 상당히 몸이 많이 풀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얹힘 때 우리 밥 먹고 속 더부룩해 해가지고 이제 체할 때 체한 느낌이다 뭐 이럴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는 등 두들겨 달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등 두들기는 위치가
여자분들은 브래지어 끈 묶는 그 라인 쪽 그 주변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척추로 얘기하면 한 7번째 척추 정도 될 겁니다. 거기는 남이 두들겨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으셔갔다가 등 두들겨 달라 그러면 그 주변을 두들겨 주시면 서로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합곡이라고 있습니다. 식사를 해서 얹혔을 때 합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겹치는 이렇게 접으면 여기 그 금이 나는데 그 금 가운데 여기를 합곡이라 그럽니다. 예, 보이세요? 예. 그러면 여기를 이 합곡이라는 위치를 손으로 눌러도 되지만 지압봉이 있으면 지압봉으로 이 움푹 들어간 곳을 꾹꾹 눌러주세요. 예, 꼭을. 예.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그 골짜기에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예,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를 꾹꾹 양쪽으로, 양쪽 손 전부 이렇게 눌러주시면 상당히 속이 좀 편안해져 갑니다. 예. 그 다음, 태충이라고 있어요. 예, 태충은 발에 있는데, 똑같이 손발에 있는데,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들어있는 것인데, 요 위치입니다. 예, 이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 혈자리를 꼭 위치를 찾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요 위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전체를 꾹꾹 눌러주세요. 예, 꾹꾹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체할 때 많이 풀립니다. 예,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이 누르는 시간은 내가 뭐 1초에서 뭐 꾹 눌러가지고 길게는 한 7, 8초까지도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는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시간은 어떻게 누르느냐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 자, 아까 그리고 이제 태충이고요. 그 다음 족삼리. 우리 운동선수들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들기는 발 두들기는 거 있죠. 무릎 밑에 두들기는 거 있죠. 예, 무릎 밑에 두들기는 건데 요 무릎뼈 밑으로 중심선 뼈를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 한 5cm 내지 10cm 정도 내려와서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요렇게 만져보면 근육이 두 개가 잡혀요. 그 근육 두 개 사이입니다. 거기에 이제 족삼리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걸로 꾹 눌러줘도 좋은데 여기는 주먹을 살짝 져가지고 양쪽으로 두들겨야 되니까 요 새끼손가락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쳐주는 게 좋습니다. 예, 양쪽으로 이렇게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얹힌 것도 많이 풀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해갖고 속이 답답한데 엉뚱하게 팔다리만 얘기하고 하는데, 자, 이제 진짜 속을 풀어주는 방법인데, 배입니다. 배에 배꼽과 요 가슴 갈비뼈 겹치는 오목한 곳, 명치라고 하죠. 예, 배꼽과 명치 중간 지점이 중환이라고 하는 혈이 있어요. 이 위장 모혈인데, 요거를 요 지압봉으로 아주 꾹꾹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 명치에서부터 배꼽 바로 위에까지 이걸 가지고 꾹꾹 같이 쭉쭉 내려가면서 눌러줘도 좋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요. 중환을 꼭 찾아서 그 중환만 누르는 것보다는 명치서부터 눌러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거 스스로 얹힌 거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만성피로일 때, 만성피로일 때도 마찬가지로 합곡. 어쨌든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사이, 그 다음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요 두 개는 꼭 혈자리 이름을 몰라도 여기를 꼭꼭 눌러주는 것만 해도 만성 피로나 얹힌 때 많이 필요합니다. 예, 얹힌 때 많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관이라고 하는 건데, 내관인 경우는 내관과 외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혈자리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는 곳인데, 내관은 내 몸속에 있어서 어떤 작용 때문에 피곤할 때 쓰는 혈자리거든요. 그럼 어디냐? 자, 손목에 금이 보면 손금 이렇게 하는데 구부러진 금에서 약 한 5cm에서 10cm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혈관, 혈관 그 뼈가 말랑말랑한 뼈가 두 개가 쭉 내려옵니다.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맥이 뛰는 장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몰라도 대충 요 정도 위치, 그래서 요 정도 위치를 너무 날카로운 걸로 하지 마시고, 뾰족한 원통 뾰족한 걸로 여기를 꼭꼭 눌러 보세요. 이렇게 꼭꼭 눌러 보시면 이게 만성 피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눌러 보면 거기에 내가 느낌이 여긴 다른 데보다 똑같은 힘으로 눌렀는데 다른 데보다 이상하네 라고 할 때 거기를 많이 풀어 주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다. 요 심줄 가운데입니다. 심줄 가운데. 자, 그 다음 손바닥에 있는 건데요, 노궁이라고 하는데, 노궁 혈자리는 우리가 주먹을 살짝 쥐면 장지가 닿는 곳입니다. 제일 큰 손가락이 닿는 그 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손금이 있는데 그 손금 그 주변인데, 이 손바닥을 이렇게, 이 손바닥은 좀 덜 아프니까 좀 힘있게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피곤할 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를 꾹꾹 눌러주세요. 손바닥을. 손바닥 전체를 다 눌러주셔도 돼요. 시간 많으시면.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 손바닥 노궁이라고 하는 혈자리 주변을 꾹꾹 눌러줘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족삼리 치는 거, 만성 피로 때 운동선수들이 자꾸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냥 치는 곳이 무릎 밑에 치잖아요. 그게 족삼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피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만성 피로일 때도 아까 설명드린 풍지, 요 귀, 뒤, 목, 뼈, 그 다음 머리뼈 바로 밑에 움푹 들어간 거 풍지는 이거 이제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 관자놀이. 자, 관자놀이는 뭐 잘 아시죠? 여기 눈 위에 오목 들어간 곳이죠? 눈 끄트머리에서 조금 위로 오목 들어간 곳. 여기 이제 눌러가지고 시원하다 할 정도로 눌러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백회. 백회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주는 곳이니까 백회는 열심히 지압을 해주셔도 좋고, 지압봉이 만약에 내 손에 없다 그럴 때는 손을 이렇게 새 부리처럼 손을 이렇게 잡고 벌리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쳐주세요. 전체적으로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지압봉이 없을 땐 이렇게만 해줘도 머리 아픈 게 상당히 좋습니다. 치는데 그냥 막 힘껏 치는 게 아니고 그냥 툭툭 치는 겁니다. 툭툭 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충격을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주는 것도 뇌에 골수를 만들어내는 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거의 이제 팔다리, 어깨,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겪으시잖아요. 이제 허리 통증에 보면 인당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우리 양눈썹 중앙에 조금 위에인데,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뭐 인당이라고도 하고 천목혈이라고도 하고 뭐 관상을 볼 때는 뭐 명궁이라고도 하고 여기를 우리 이제 그 통증을 없애는 요통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마 그 눈썹과 조금 위에 이마에 오목 들어간 곳 이렇게 만져보면 오목 들어간 곳을 요충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허리 아플 때 이게 허리를 다쳤는데 이제 다친 게 아니고 뭐 물건 하나 잠깐 드는데 해가지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냥 허리가 묵지근하게 아파가지고 아이고 허리가 상당히 뻐근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요통혈 여기는 지압봉을 사용하기보다는 손으로 손 지문으로 이렇게 해서 꾹꾹 누르면서 이제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허리 통증에는 상당히 묵지근한 거는 많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양릉천이라고 있어요. 그 허리 아픈데 무릎 쪽에 아까 족삼리를 보여드렸는데 족삼리 바로 위에입니다. 족삼리가 이쪽이면 양릉천은 이 무릎 바로 밑에 보면 뼈가 두 갈래로 나눠져 가요. 그 뼈 두 갈래로 나눠져 가는 바로 그 오목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를 지압봉으로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허리 아픈데 많이 풀립니다. 이 오목 들어간 곳을 이렇게 지압봉으로 꼭꼭 눌러 주시면 상당히 풀릴 수 있고요. 그다음 요양관이라고 있는데 요양관은 이제 허리 쪽이거든요. 허리 쪽인데 일단 설명부터 드릴게요. 허리 맨 그 척추 맨 끝에 요추라고 하는 그 끝 뼈부터 우리 골반 끝나는 뼈 그 사이 중간에서 약간 위에입니다. 요양관 4번, 5번 요추인데 여기를 지압봉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 엉치 쪽을 이렇게 많이 풀어 주십시오. 엉치 쪽을. 그래서 꼭 그 4번, 5번 요추혈을 꼭 찾아서가 아니라 거기 이렇게 눌러서 이제 지압을 하다 보면 거기가 어딘가 모르게 뭉쳐져 있어서 아 하고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픈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뭉쳐서 허리가 아픈 거니까 거기를 풀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있는데 후계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여기는 허리 아프거나 어깨가 아팠을 때도 이 후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디냐면 이 새끼손가락 손날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먹을 쥐면 손금이 나와서 골짜기가 생기는 곳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인데 여기를 젖백육제라고 하는데 요 밖에 있는 피부하고 안에 있는 피부하고 달라져서 여기 살짝 그 금이 피부가 달라지는 곳 있죠. 거기에 보면 뼈가 있는데 그 뼈 바로 밑에입니다. 예, 뼈 바로 밑에. 어디쯤이냐면 요쯤이에요. 예, 요쯤. 요쯤에 그러면 여기를 지압봉으로 꾹꾹 눌러 주셔요. 뼈 바로 밑으로 들어가게. 예, 뼈 바로 밑으로 들어가게. 뼈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뼈 안쪽으로 손바닥 쪽으로 내려가게끔 꾹꾹 눌러주시면 이게 허리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양쪽이 있겠죠? 예, 이쪽도 마찬가지 눌러주시면 되고 양쪽으로. 예, 양쪽으로. 그렇게 하면 허리 아픈 통증은 웬만한 허리 아픈 통증은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팔다리 어깨 통증에는 견정이라고 어깨 근육 잘 뭉치는 데 있죠. 예, 그 목뼈와 그 어깨 제일 높은 뼈 중간 지점에 오목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 오목 들어간 곳이 곳에 가서 이 지압봉으로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그 어깨뼈 등 쪽으로 어깨뼈가 쭉 있는데
안쪽으로 말고 바깥 등 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오목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를 꾹꾹 눌러주면 근육 뭉친 것이 이제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어깨 이제 통증이 많이 사라지는 거고요. 팔의 통증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골이라고 있는데, 거골은 그 어깨뼈 제일 높은 곳 바깥쪽에 오목 들어간 곳이 있어요. 등 쪽으로. 그래서 거기도 눌러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천종이라고 하는 곳은 그 어깨 넓적한 견갑골이라고 있는데, 그 견갑골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남이 눌러줘야 돼요. 본인 스스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아니면 뭐 이렇게 두들기는 거 해가지고 두들겨줘도 괜찮고요. 예,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뭐 잘 못하더라도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팔다리 어깨 허리 통증에 확실하게 진짜 효과 좋고 하기 제일 쉬운 게 수삼리라고 있는데, 아까 발에는 족삼리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손에는 수삼리를 치면 좋습니다. 그 수삼리가 어디냐? 수삼리는 이제 요 곡지에서 한 5cm에서 10cm 정도 여기 이제 근육 좀 있는 곳, 요 주변입니다. 예, 이 주변을 수삼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수삼리 주변을 요 곡지에서부터 수삼리에서 요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툭툭 쳐주기만 해도 돼요. 팔다리 어깨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한테 이것만 쳐주면, 이렇게 해서 한 5분 내지 5분 전후를 쳐주고 이렇게 움직여 보라 그러면 많이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바로. 예, 아주 재밌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쳐주면 곡지서부터 쭉 해서 이제 그 내관 위에 거기까지 이제 쭉 툭툭 쳐주면, 예, 그 근육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것들을 쳐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이나 이제 그 팔다리 어깨 통증에. 그러면 이거는 즉효예요, 즉효. 그래서 저 허리 아프다, 아이고 다리 아프다, 뭐 팔 아프다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예화해가지고 이것만 쳐주고 한 5분 정도 쳐주고 양쪽으로 쳐주고, 그러면 양쪽이니까 10분 정도 걸리겠죠. 10분 정도 쳐주고 아픈 데를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희한하게도. 예,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저는 이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수삼리 쪽이 요 온 근육을 잘 풀어주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그거를 풀어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요즘 신세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제일 만병의 원인으로 이제 얘기를 하듯이 그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 있는데, 신문이라고, 예, 귀신 신자에 문문자를 씁니다. 그 귀신이 들락거리는 문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혈자리 이름이에요. 예. 이 가로금에서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약지 손가락 에서 쭉 내려오는 그 심줄에서 약 한 5cm 전후에 요 주변입니다. 예, 신문이 요 주변이거든요. 여기는 뭐 무슨 혈 해가지고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쪽을 신문열이다라는 걸 그냥 그쪽에 하면 스트레스 많이 풀리는구나 해서 이제 지압봉으로 요 손목 바로 밑에서부터 꼭꼭 눌러주세요. 예, 꼭꼭 눌러주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걸로 꼭꼭 눌러주면서 여기 이제 누르다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은 여기에 진짜 아떠블라 할 정도로 아픈 부위가 있을 겁니다. 고기를 풀어줘야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양쪽으로. 예.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이제 풀어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 요 이제 혈자리 사용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목화토금수의 음식의 맛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목은 목 기운을 좋게 만드는 맛은 신맛입니다. 신맛. 예, 신맛. 간담을 좋게 만드는 맛이 신맛이에요. 그러니까 신맛을 너무 안 먹어도 간담이 안 좋아지고요. 너무 많이 먹어도 과대가 돼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 심장과 소장은 쓴맛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쓴맛을. 쓴맛은 뭐냐? 커피 같은 거예요. 예. 옛날에는 숭늉만 먹었는데 요즘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면 황차나 녹차 이런 것도 다 쓴맛에 속하죠. 불에 태워서 이제 만든 것들. 그 다음 비위, 토는 단 것을 많이 먹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위가 나빠졌다는 것은 단 것을 너무 안 먹었거나 너무 많이 먹었거나 했을 때 비위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금은 폐장과 대장인데 요거는 매운맛을 너무 안 먹거나 많이 먹거나 요럴 때 그러면 이제 한 예로 나는 갑자기 매운 거를 막 땡겨 이러면 폐와 대장이 나빠지려고 할 때 땡깁니다. 너무 나빠져 버리면 아예 거부를 해요. 예,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수는 신장과 방광인데 아까 설명드렸는데 짠 겁니다. 짠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요 5가지를 골고루 먹으셔야 되는데 요 골고루라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짠맛, 그 다음에 단맛, 그 다음 신맛, 그 다음 매운맛, 쓴맛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짠맛은 우리 몸속에 한 30% 이상 있어야 되고 단맛도 거의 한 30%, 그 다음에 신맛은 한 10%, 그 다음 매운맛과 쓴맛은 한 5% 전후 요렇게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어떤 생활 속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저는 통상 하루에 굵은 소금 1001년 간수 빠진 거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먹는 편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짜게 먹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달달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국에 조금씩 더 굵은 소금을 첨가해서 먹는데 내 입에 달달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큰 스푼으로 1스푼 이상을 저는 매일 소금을 먹는 편입니다. 소금을 직접 먹는 게 아니라 국, 반찬, 고기 먹을 때 이런 때 계속 놓고 먹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건강을 잘 챙기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냐? 2010년 5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이 지압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응급 처방 정도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통증 잡는 데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의는 거의 끝났고요. 추젓에 대한 효능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추젓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을에 잡은 새우로 만든 젓갈을 추젓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픈 사람, 매우 많이 아파서 위가 많이 아파서 밥을 못 먹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이제 추젓이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분이 밥알 한 톨을 못 남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이 추젓을 진짜 쌀 한 톨 정도로 조금씩 하루에 그냥 입이 좀 텁텁하다 싶으면 그걸로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로 매일 그렇게 먹었대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서 양을 조금씩 늘렸다는데 일주일 정도 넘으니까
미음을 먹기 시작했고 한 석 달 지나니까 그 위에 밥을 못 먹던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추젓이 상당히 좋습니다. 염증 잡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상단전과 중단전, 하단전은 요거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상단전은 아까 요통열이라고 하는 그 이마박, 예, 이마박 가운데 그 주변 그 눈썹과 눈썹 사이 중심에서 요 크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부처님 그 점 찍어진데 거기를 상단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중단전은 요 명치 주변입니다. 명치 주변, 예, 명치 주변, 심포묘열이라고 하는 전중열이라고 하는 곳인데 명치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치 약간 위인데. 그 다음 하단전은 배꼽 밑에 중간보다 저기 그 치골 그 아래 뼈하고 배꼽하고 중간 지점보다 약간 위에라고 보시면 돼요. 기해열이라고 해가지고 기해 모든 그 기운이 모이는 바다 같은 곳이다 해가지고 하단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지금부터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뭐 저기 건강에 대해서 뭐든지 그냥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그 목화토금수하고 연결된 어떤 모든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하시고 질문하실 분들 질문 좀 해주십시오. 질문 없으면 끝날 거고 뭐 궁금한 거 뭐 어디 아픈데 뭐 때문에 그런가 이제 그 알고 싶으신 분들 혹시 당뇨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당뇨예요. 예. 당뇨병이 왜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방의 내력이 아니요, 집안 내력이 아니고요. 음식 맛에 설탕, 이 당분을 소화 흡수시키는 기능을 떨어뜨린 건데, 맞죠? 예, 떨어뜨린 건데, 그 당분을, 적당한 당분을 흡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인체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치료약을 먹으면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이 당 섭취를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당 섭취를 조금씩 하시라 그래요. 네. 왜? 내 인체는 아까 처음에 오토매틱이라 그랬잖아요. 자동 시스템. 내가 당을 충분하게 먹어줬을 때 당을 섭취해서 흡수하고 모든 그거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운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당이 안 들어오니까 나 놀아도 되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감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일감이 거의 절반 이상 줄여버리면 아니 100가만 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50가마만 움직이라 그러니까 50가마밖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100가마를 움직여야 돼요. 원래. 그래야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 50가마로 줄여버리고 30가마로 줄여버리니까 씨발 나는 놀아도 되네. 내 오장육부가 그래요.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당을 조금만 먹으면 너 일 30가마밖에 안 할 건데 왜 50가마 줘 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을 조금씩 늘리십시오. 근데 처음부터 많이 늘리면 안 돼요. 조금씩 늘리는데 설탕보다는 꿀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당은 비위거든요. 예. 비위가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 설명드린 추젓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추젓도 조금씩, 많이는 말고 조금씩. 그렇게 하시면 저도 지압으로만 건강을 다 찾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건강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로 급하면 또 병원도 가고 양약도 잘 쓰고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이 최고다, 뭐 저쪽 양이가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써야 돼요. 다. 예, 필요하면 다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설탕이나 이런 그 꿀 같은 걸로 좀 당을 많이 섭취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저는 설탕을 얼마만큼 먹냐 하면요. 하루에 한 5스푼 이상 먹는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하루에. 예. 예. 커피를 탈 때 블랙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커피를 탈 때 설탕 커피를 타는데 거의 머그컵으로 한 잔 타면 설탕을 2스푼 이상 넣습니다. 큰 스푼으로. 그렇게 달달하게 먹어요. 근데 당 없습니다. 예, 당 없습니다. 혈압도 소금 그렇게 먹는데 혈압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많은 도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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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분, 예, 질문하실 분, 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장희순 씨, 예,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발음이 아니라. 예, 제가 평소에 그 가스가 좀 많이 차는 편이거든요. 가스, 네, 배에, 목대를 하고 하는데.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 감사드립니다. 그거는 지압봉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얹혔을 때 아까 명치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이걸 지압봉으로 꼭꼭 누르라 그랬잖아요. 누워서 저녁에 잠잘 때 누워서 명치에서부터 이거를 지압봉으로 꼭꼭 눌러주든가 손으로 눌러도 됩니다. 손으로 배꼽까지가 아니고 이거는 치골 밑에 뼈까지 배꼽 밑으로까지 쭉쭉 눌러주세요. 쭉쭉 눌러주고 그 다음 배꼽에서 요 허리 중간 지점, 예, 요 갈비 그러니까 젖꼭지 밑으로 그러니까 중심에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 젖꼭지 밑으로 배를 꾹꾹 또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예. 그 다음 요 배꼽 라인이 대장이에요. 이거를 대장이 흐르는 방향이 어디냐? 대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요. 예, 오른쪽에 오서 이제 여기 그 맹장이 있고 그 다음 위로 올라와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 다음 S결장 항문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요 위로 올라오는 건 여기서 이미 눌렀으니까 횡행결장, 그 배꼽을 중심에서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꼭꼭 눌러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자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고 양쪽 사이드에 눌러주고 그 다음 횡행결장 눌러줬잖아요. 그러면 요 가스 차는 거 많이 도움이 되고 어느샌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건강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지압법입니다. 예? 이거 눌러주니까 바로 깨서 예,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거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 얘기가 나오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절대 드시게 하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절대 드시게 하면 안 되는 거. 드시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찹쌀로 만든 약밥입니다. 예. 약밥은 나이 드신 분들, 건강 약화되신 분들한테 주면 돌아가시라고 한 겁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건강 약화되신 분들이 약밥을 되게 좋아해요. 희한하게. 예. 그거 조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배가 고프지 않다고 그걸 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예.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제 어머니가 그걸로 돌아가실 뻔 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나이 드시고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음식도 소화 안 되는 거는 절대 드시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주의하시고 이제 빨리 뭐 본인 스스로들이 알아서 또 그런 걸 안 드셔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소화 잘 되는 걸로 하셔야 돼요. 예, 다음 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음수과. 선생님, 저기요 아까 소금 드신다 그랬는데요. 예, 저도 지금 소금을 먹고 있거든요. 예. 이게 비싸고 싼 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천일염이면 가능하고요. 천일염은 가능하고 천일염을 사다가 꼭 간수를 빼십시오. 당장 간수 뺀 게 없으면 저기 프라이팬에 놔서 볶으세요. 예, 볶으세요. 예, 살짝 볶아서 간수를 빼면 되고요. 간수는 그냥 오래 뺄수록 좋습니다. 간수는. 예. 제가 이거를 지금 인터넷에서 비싸게 30분에 한 10만 원 정도. 아이고. 자, 저는 저기 소금을 그렇게 비싼 소금을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도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고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건강 뭐 병원에 잘 안 가시는 분들에게는 천일염 간수 빠진 것만 잘 드셔도 좋다. 그리고 아파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몸이 불편하신 그 내장이 오장육부가 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죽염이나 그렇게 비싼 소금도 조금씩 드시라 그래요. 예. 근데 정상적으로 활동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그런 게 필요 없고 굵은 소금으로 간수 빼면 거기에 미네랄이 약 18개에서 많게는 22개까지 있습니다. 미네랄이. 그러면 그거 잘 드시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절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먹을 때 내 입에 달달하게 소금을 쳐서 먹습니다. 그 느끼한 맛이 없어져요. 고깃국에 그 굵은 소금을 조금 넣다 보면 느끼한 맛이 사라지면서 내 입맛에 달달하게 나옵니다. 그때 드셔요. 그보다 한 몇 방울 더 넣어버리면 짜요. 그 달달한 맛에서. 근데 재미있는 건요. 소금을 적게 먹으신 분들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네,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맛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딱 먹어보면 느끼해요. 느끼하다고. 네. 그러니까 소금을 안 드시는 분들, 저염분 하시는 분들 맛을 잃어버린 거를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소금 짠 거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확 박아버렸죠. 머리에. 근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바닷물 고기가 오래 삽니까? 민물 고기가 오래 삽니까? 예, 바다가 오래 살아요. 건강하고. 예. 그러면 우리도 소금물을 바닷물처럼 소금물 속에 들어있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민물에도 소금은 있는데 바닷물보다 훨씬 적어요. 민물에는 소금이 소금기가 0.1%나 0.01%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바닷물은 제일 건강한 바닷물은 0.9% 전후예요. 0.9% 전후. 그래서 우리 그 링거가 식염수 0.9%예요. 그 여자분들은 양수 있잖아요. 양수가 딱 검사하면 0.9%입니다. 거기서 생각해서 링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서양에서.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문하실 분 또 계세요? 예.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냥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드릴게요. 제가 전공은 풍수지리입니다. 풍수지리하고 침뜸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찾는 방법이에요. 풍수지리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풍수지리를 뭘로 생각하냐 하면 생활하는 데의 윤활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하지 않고 내 생활에 그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저 스스로 연구하고 살아가요. 예. 어렵게 살지 않고. 예,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기름칠 하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잠자고 나서요. 예? 잠자고 나서. 예, 예, 예. 베개를 잘못했든지.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잠자고 나서 베개를 잘못 비거나 뭐 이랬을 때 근육이 이제 뭉쳐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근육이 자꾸 뭉치는 분들은 뭐냐? 간이 지금 피곤한 겁니다. 간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쪼그려 앉아 있어도 10시간 쪼그려 앉아 있어도 이 근육이 잘 발달돼 잘 활용이 되면 절대 이게 뭉치지 않거든요. 근데 잠자고 났는데 여기 목이 이랬다. 간이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을 잘 풀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간 풀어주는 거는 혈행 개선제 같은 거를 드시면 돼요. 혈행 개선제. 아니면 아까 그 피곤 푸는 만성 피로 푸는 그 혈자리를 지압을 잘 하셔도 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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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뭐 질문하실 분 안 계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요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